차량 운동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반발 계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유효 충돌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충돌 속도는요, 충돌 물체에 생기는 실질적인 속도의 변화입니다. 이때는요, 반발 현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효 충돌 속도는요, 충돌 전 속도에서요, 공통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속도 변화입니다. 즉, 충돌 전 속도에서요, 공통 속도를 빼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공통 속도를 알아봐야겠죠? 공통 속도는요, 두 차량이 충돌 후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의 속도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시는요, 두 차량이 함께 붙어서 움직이죠. 그때 함께 붙어서 움직일 때의 충돌 직후의 속도가 공통 속도가 됩니다. 두 차량이 충돌하면은요, 서로 운동량을 교환해요. 그리고 그 교환하면서요, 차체의 손상을 동반하고요, 공통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통 속도 시점에서는요, 두 차량은 운동량의 교환을 완료해요. 그리고 차체의 변형도 이 시점에서 거의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충돌 후 운동량이 큰 차량이요, 처음 진행 방향으로 운동량이 작은 차량을 밀고 나갑니다. 공통속도 산출은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죠. 충돌 후 함께 붙어가니까요, V1는 V2하고 같죠. 그래서 VC로 공통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M1V1 플러스 M2V2는 M1VC 플러스 M2VC죠. 이 VC가 같으니까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1V1 플러스 M2V2는 VC 곱하기 M1 플러스 M2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공통속도 VC죠. 그럼 VC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기 관계였죠. 그래서 M1 플러스 M2는요, 이항 되면서 나누기가 됩니다. 즉, 분모가 되겠죠. VC는 M1 플러스 M2분의 M1 V1 플러스 M2 V2가 됩니다. 이 식을 활용해서 공통속도를 산출하면 됩니다. 유효 충돌 속도가 각 차량의 처음 속도와 공통 속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즉, 처음 속도에서요, 공통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처음 속도와 공통 속도에서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뺀 속도입니다. 그래서 두 차량이 각각 존재하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A 차량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B 차량보다요. 그리고 충돌 후에 A, B 차량이 공통으로 움직일 때의 속도가 이 B 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1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와 2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충돌 직전 속도하고 공통 속도하고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차량이 공통 속도보다 빨랐죠. 그래서 V1-VC가 됩니다. 그리고 2차량은요, VC가 V2보다 더 빨랐죠. 그래서 VC-V2를 적용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유효 충돌 속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충돌 속도가 클수록 차량의 변형량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 충돌 속도는요, 실질 충격력 전달 속도입니다. 그래서요, 충격력이 전달되는 속도이니까 클수록 차체의 충격력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유효 충돌 속도가요, 속도의 변화였잖아요. 속도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요, 가속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충격력 전달 속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일 유효 충돌 속도에서는요, 그 차량이 변하는 그 정도는요, 차체의 강성에 따릅니다. 유효 충돌 속도는 속도의 변화죠. 즉, 가속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충격 가속도를 받았을 때는요, 차량의 이 강성에 의해서요, 차량이 더 많이 찌그러지고 덜 찌그러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유효 충돌 속도가 클수록 차내 탑승객에 가해지는 충격 손상도 증가합니다. 유효 충돌 속도가 충격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차량의 충격 가속도가 커지면은요,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도요, 더 크게 충격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인체 상해 정도는요, 충격 가속도가 클수록 충격 지속 시간이 길수록 심해집니다. 즉, I는 FT죠. 심하고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요, 더 커집니다.
충돌 중 속도 변화량인 유효 충돌 속도가 클수록 충격 가속도가 커진다. 당연한 거죠.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죠. 속도의 변화가 커지면은요, 가속도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 가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유효 충돌 속도는요, 고정 장벽 충돌 속도로 치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요, 이 고정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고정 장벽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 고정 장벽에 충돌하면서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때의 속도는요, 0이 되겠죠. 고정 장벽이 멈춰 있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요, 충격 직전의 속도하고요, 공통 속도인 0을 빼면은요, 충격 직전 속도 자체가 유효 충돌 속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환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정장벽의 차량의 충돌 시 충돌 전 차량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모두 차체가 변형되는 일로 소모한 후 충돌 지점에서 일시 정지합니다. 그래서 공통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때의 공통 속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 속도와 고정장벽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 직전 속도 이꼬르 유효 충돌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유효 충돌 속도가 클수록 반발 개수가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요, 반발 개수가 1이죠.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반발 개수가 0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차르게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딱 달라붙죠. 그러면 이 바닥과 달라붙기 때문에요, 충돌 후 공통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러면 반발 개수는요, 충돌 직전 상대 속도분해요, 충돌 후 상대 속도죠. 충돌 직전 상대 속도는요, 이 충돌 직전 속도가 되겠죠. 이 물체예요. 이 바닥은 0이니까요. 그리고 충돌 후는요, 둘 다 멈췄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0이 됩니다. 이때 유효 충돌 속도는요, 충돌 직전 속도죠. 그러면 유효 충돌 속도가 클수록 반발 개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 탄성 충돌이요,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처음에 떨어진 속도로 튕겨가 가지고요, 그 높이까지 올라가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물체의 충돌 전 상대 속도가 2였고요. 그리고 물체의 충돌 후 상대 속도도 2가 되는 상황이죠. 즉 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 속도가 클수록 반발 개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유효 충돌 속도는요, 상대 충돌 속도와 양차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때 상대 충돌 속도는요, 충돌 전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 속도는요, 상대 충돌 속도와 양차 질량의 역비의 곱으로 표시됩니다. 양차 질량의 역비는요, 상대차 질량을 양차의 질량 합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즉, 유효 충돌 속도는요, 상대 충돌 속도, 즉 충돌 전 상대 속도 곱하기요, 두 차량의 질량의 합분의 상대 차량의 질량이 됩니다. 동일 조건에서 중량이 작은 차가 더 큰 유효 충돌 속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변형량도 증가가 됩니다. 지금 양차의 유효 충돌 속도의 합은요, 충돌 직전 양차의 상대 충돌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충돌 속도가 클수록요, 양차의 소송 변형량은 증가되겠죠. 그리고 차량 탑승객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충격할 때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충격 가속도도 커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소송 변형도 증가하고요, 차내 탑승객도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요, 유효 충돌 속도의 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차의 진행 방향이 같은 경우, 추돌인 경우죠. 이때 보죠. 질량이 1200kg인 A차량 M1으로 받고요, 충돌 전 20m/s의 속도로 진행하다 질량이 1000kg이고 속도 10m/s로 앞서가던 B차와 추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A차량을 1차량으로 받고요, B차량을 2차량으로 받습니다. 먼저 정보 정리해야겠죠.
A 차량은요, 질량 M1으로 받고 1200kg이고요. 충돌 전 속도 V1은요, 20m/s이었습니다. B 차량은요, 질량 M2는 1000kg, 충돌 전 속도 V2는요, 10m/s입니다.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하려면요, 공통 속도 먼저 구해야겠죠. 충돌 직전 속도 마이너스 공통 속도이니까요. 추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했으니까요. 추돌 후의 속도는 공통 속도가 됩니다.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입니다. 그리고 V1하고 V2가 같으니까 공통 속도 VC로 표현합니다. M1V1 플러스 M2V2는 VC M1 플러스 M2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공통 속도 VC죠. VC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됩니다. M1 플러스 M2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VC는 M1 플러스 M2분의 M1 V1 플러스 M2 V2가 됩니다. M1이 1200이었고요. 그리고 V1이 20이었죠. 그리고 M2는요, 1000이었고요. V2는 10이었습니다.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은요, 1200 더하기 1000 분의 1200 곱하기 20 더하기 1000 곱하기 1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5.45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A 차량, B 차량 둘 다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1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는요, 처음 속도가 20m/s이었고요. 그리고 공통 속도가 15.45니까요. V1 VC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15.45는 4.55m/s이 나왔습니다. B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차량의 충돌 전 속도 V2는 10이었었고요. 그리고 공통 속도 VC는 15.45였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죠. VC-V2가 되겠네요. 그래서 15.45-10은요, 5.45m/s이 됐습니다. 상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 상대 속도죠. V1에서 V2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하면은요, 20-10, 10m/s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상대 속도는요, 두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1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는 4.5, 그리고 2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는 5.45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0m/s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 속도의 특징이 있었죠. 그것이 성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량하고요, 상대 충돌 속도를 활용해서 유효 충돌 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 충돌 속도, 즉 충돌 전 상대 속도 곱하기 양차 질량의 합분의 상대 차량의 질량이었죠. 그러면 1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하고요, 2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충돌 속도, 즉 충돌 전 상대 속도였죠. 10m/s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차의 질량의 합은요, 1200 더하기 1000이니까 22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차량 상대 차량이니까요, B차량의 질량 1000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2200분의 1000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4.55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요, 다 똑같은데 이 질량만 바뀌면 되겠죠. 1200으로 바뀌면 됩니다. 10 곱하기 2200분의 1200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5.45m/s이 나왔습니다. 1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가 4.55입니다. 같은 값이고요. 2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가 5.45였습니다.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두 차의 진행 방향이 반대인 경우, 즉 충돌인 경우죠. 질량이 1200kg인 A 차량이 충돌 전 20m/s의 속도로 진행하다 질량이 1000kg이고 속도가 10m/s으로 마주오던 B차량과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아까 추돌 사항하고 숫자들은 다 똑같죠. 다만 방향만 좀 반대입니다. 이렇게 A차량이 충돌 전 진행하던 방향이 플러스라고 봤을 때는요, B차량은요,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충돌 후 A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플러스가 되겠네요.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차량의 질량 M1은요, 1200kg, 충돌 전 속도 V1은 20m/s이었고요. B차량은요, 질량 M2는 1000kg, 충돌 전 속도 V2는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0ms를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공통속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활용하면 되겠죠. M1 V1 플러스 M2 V2는 VC M1 플러스 M2입니다. 미리 VC로 적용시켰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C죠. 그러면 VC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M1 플러스 M2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나누기가 되겠죠. 분모입니다. VC는 M1 플러스 M2분의 M1 V1 플러스 M2 V2가 됩니다. 이항 정리 다 끝났죠. M1이 1200, V1이 20, M2가 1000, V2가 마이너스 10 적용시키면 되죠. 이렇게 적용시키면은요, 1200 더하기 1000 분의 1200 곱하기 20 더하기 1000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36ms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효 충돌 속도 구할 수 있죠. 1차량은요, 20에서 6.36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V1-VC 20-6.36은요, 13.64ms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B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입니다. 보시면은요, 공통속도가 6.36이고요. V2가 마이너스 10이죠. 공통속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공통속도 마이너스 충돌 전 속도 V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36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적용시켜야겠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16.36ms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상대 속도 살펴보죠. 충돌 전 상대 속도니까요. 20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1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10은요. 30ms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속도는요. 두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64 더하기 16.36이죠. 그래서 30ms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리고 질량과 상대 충돌 속도를 활용해서 유효 충돌 속도 산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 충돌 속도 곱하기 양차의 질량의 합분의 상대 차량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충돌 속도가 30이었었고요. 양차 질량의 합이 2200이죠. 그리고 상대 차량, B차량이니까 1000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2200분의 1000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3.64ms까지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 이 상대차 질량만 바뀌어주면 되겠죠. 1200으로요. 그래서 30 곱하기 2200분의 1200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36ms까지 나왔습니다. 유효 충돌 속도 13.64, 13.64. 이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 16.36, 16.36의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